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이른바 밀실공천 논란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 이름을 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안 돌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현역 하위 20% 평가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던 총선 구도가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공천을 둘러싼 양당 간의 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민주당의 위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던 이번 총선의 구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민주당은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런 변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공천을 둘러싼 양당 간 차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친문 죽이기가 노골화되면서 사당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시계를 지난해 하반기로 돌려보도록 할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을 거뒀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총선 200석을 거론하곤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었지요. 즉, 총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 민주당을 앞서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필살기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논란으로 되치기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가장 최근엔 시스템 공천을 실감케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솎아내고 기회균등 차원에서 선수가 많은 현역 의원들에게 감점을 도입했는데요. 이전에도 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선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컷오프 됐고요. 삼선 국회의원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나 당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대표가 시스템 공천에 승복한 것, 그리고 그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과 대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공천 내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공천이 내용을 겪고 있는 것의 본질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의 사당화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재판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국회와 민주당을 계속해서 자신의 방탄조끼로 써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일 텐데요. 사실 원칙과 상식의 3명의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한 대표적 명분 또한 역시 이재명의 사당화였었죠. 이런 가운데 오늘은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늘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2년 19대 총선을 거론했는데요. 22대 총선이 19대 총선 데자뷰라는 게 송 전 의원의 입장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면철 송갑석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여성 후보를 내세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2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송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당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19대 총선에서 패배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은 당의원 전원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당대표와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공천에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 선으로 물러나달라, 수도권 총선 폭망한다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예견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단수 공천되지 않았나라는 것인데, 이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의 출마 강행도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건 당대표 자체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당 공식 기구가 부인하는 어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명계 중진 의원 지역구에 이재명이 영입한 인재의 적합도를 묻는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예로 서울 구로갑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사선의 이인영 의원을 제외하고 영입 인재 이용우 변호사의 경쟁력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서울 강동갑에서는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현역 진선미 의원과 함께 영입 인재 김남희 변호사 전현희 전 위원장의 후보 적합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인천 부평을 역시 비명계 현역 홍영표 의원을 빼고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친명계 이동주 의원을 넣은 후보자 적합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낸 서울 중성동갑에서는 영입 인재 공영은 전 현대차 사장, 그리고 차지호 교수, 추미애 전 장관 3명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의 민주당 공관위는 공관위가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비명계 의원들은 없는 실정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과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 좌파 신문인 한겨레마저 국민의힘의 지지율 밀린, 국힘의 지지율 밀린 민주 진짜 위기는 아직 마주하지도 않았다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런 추세라면 120석도 못 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사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처럼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것인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당보다 일찍 구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친문재인계 현역과 친이재명계 원외 인사가 다투는 지역 등 소위 계파 갈등이 첨예한 곳의 공천심사 결과를 한 곳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쟁점 지역들의 경선 여부가 발표되면 폭탄이 터질 텐데, 이걸 과연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말이었고, 심지어 이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나 조기 선대위원장 선임 등의 대책이 곧 나와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직접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했지만 한겨레가 지도부 관계자라고 말을 한 것은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 입에서 이재명의 결단 또는 조기 선대위원장 선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민주당 상황이 보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